취해서 기억이 안 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한마디가 인정되면 살인을 저지르고도 혹은 살인보다 더한 짓을 하고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은커녕 10년 정도의 징역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나라. 어디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 헬스 코치 최수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치감경, 즉 술 취해서 저지른 범죄는 심신미약한 상태에서 한 걸로 보고 술을 마시지 않고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약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영향을 준 일본에나 이와 비슷한 법이 있을 뿐 미국, 영국, 스위스, 중국 등에는 다른 나라에서 주치감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가중처벌한다고 하죠. 술 때문에 한 실수라고 하면 법적으로도 크게 책임을 묻지 않을 정도로 술에 대해 관대한 나라. 술잔 돌리기, 폭탄주, 원샷이 유행하고 대부분은 모임에서 술을 권하기 때문에 술을 잘 마셔야 좋은 평가를 받는 술을 권하는 사회. 오늘은 그 속에서 빠지기 쉬운 중독인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원한 멘토였던 아버지께서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이분에게는 아버지의 죽음이 엄청난 충격이었죠. 인생의 의미를 잃은 채 매일 술에 빠져 지냈습니다. 한참을 방황한 후에 이래서는 더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다잡았죠. 의사였던 아버지의 유산으로 생활은 어렵지 않았지만 맏딸로서 주부인 어머니와 두 남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이 무거웠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15년 동안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미친 듯이 일에 집중했죠. 대학 시절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줬던 술은 계속해서 좋은 친구로 남았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한두 잔 마시면서 그날의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업계 사람들과 어울려 마시다 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거나 또 술을 마시는 것이 참 즐거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그마한 스트레스에도 술을 찾게 되고 한 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가 없었죠. 술 없이 지내려 했더니 곧 우울증에 빠지게 됐고요. 그렇다고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 블랙아웃 때문에 전혀 기억나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고 주위에서도 듣게 됐어요. 술자리에서 누가 약점을 건드리면 술주정을 부리기도 시작했죠. 요즘에 대학 시절의 악몽이 자꾸 떠오르고 삶의 목표도 흔들려요. 언제든지 술을 끊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마음처럼 좀 되지 않습니다. 중독은 뭔가에 미쳐서 판단이 흐려진 상태입니다. 쾌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보상회로를 작동해서 갈망하게 되는 거죠. 집착과 강박적인 행위가 특징인데 집착이 생기면 불안해지고 불안을 피하려다가 하다 보면 다시 중독에 뛰어들게 됩니다. 중독의 대상은 성, 도박, 약물, 마약, 게임뿐만이 아니라 운동, 일, 여행, 취미, 종교 등등등 아주 다양하죠. 그 중에서도 알코올 중독은 습관성과 외상에 대한 중독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습관성 중독은 오랜 기간 과하게 술을 마시다가 술 없이는 못 산다 라고 할 만큼 의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중독은 강박적인 습관이에요. 뇌에 중독 회로가 만들어지면서 습관이 중독으로 가는데 5년에서 20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마신다고 꼭 중독이 되는 건 아니고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술로 이겨낸다라고 했던 경험이 있나요? 외상에 의해 중독은 사연자처럼 아픈 상처를 술로 극복하다가 단기간에 중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외상이 클수록 중독되는 경우는 쉽죠. 한동안 잘 지내가다가도 힘들어지게 되면 다시 술의 인생의 멘토를 삼아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울할 때 술을 마시게 되면 우울함이 클수록 즐거움도 크기 때문에 우울증이 중독증으로 바뀌기도 해요. 청년 실업과 고용 불안 등 사회적으로 상처가 많은 젊은 세대에 흔히 보이는 유형입니다. 참고로 사연자분처럼 여성은 남성보다 더 짧은 기간에 중독되기 쉬워요. 에스트로겐 수치가 가장 높은 배란기에 술을 마시는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과음하기도 쉽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남성보다 여성이 외상에 취약하기 때문에 큰 충격을 술로 이겨내려다 보면 알코올 중독이 되기 쉬운 거죠. 술이 안정제 같은 역할을 해서 작은 스트레스에도 강박적으로 술을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사연자에게 정신과 전문의 후 박사가 전하는 탁월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각해야 됩니다.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중독은 의지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언제든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한데 어떻게 술을 안 마실 수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술을 마시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해소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술에 중독된 상태이기 때문에 술을 찾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술은 몸과 마음을 해치고 뇌를 망가뜨리죠. 흔히 술 먹고 필름이 끊겼다 라고 표현하는 블랙아웃은 자주 생긴다면 치매로 진행 중인 거랍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서 인생에 술이 가장 중요할까요? 물론 아닐 거예요. 힘든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건 몸도 마음도 지치게 만든 술이 아니라 고요한 휴식과 잔잔한 여유일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셋째, 치유해야 됩니다. 먼저 상처를 치료해야 돼요. 사연자분의 중독의 원인은 대학 때 입은 외상이죠. 충격이 중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외상에 안겨준 교훈도 찾아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우울증을 치료하세요. 넘치는 에너지는 중독에서 나온 것일 뿐 사연자분의 중독의 이면에는 우울증이 있는 겁니다. 우울증과 중독을 넘나드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우울증은 부정적인 감정이 내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비로소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차례가 되는 거죠. 우선 건전한 중독으로 바꿔보세요. 매일 걷기부터 시도해도 좋습니다. 이미 상처와 우울증이 해결된 상태일 테니까 그렇다면 알코올 중독에서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악마의 선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탈무드에서는 술을 악마가 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마실 때는 양처럼 온순하다가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고 더 마시면 사자처럼 싸나워지고 돼지처럼 취해진다고 말이죠.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한 술에 중독되는 알코올 중독이 생각보다 굉장히 흔해요. 성인의 10%에서 20%가 알코올 중독인 거죠. 한잔 한다는 게 3차까지 가고 취하고 싶어서 더 마시고 술을 깨려고 해도 또 해장술을 마십니다. 술 생각에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모든 스트레스를 술로 해소하려고 해요. 술이 들어가야지 마음이 편해지고 술이 떨어지면 또 불안해져요. 술을 끊거나 줄이기로 했다면 술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에 집중하기보다는 삶의 의미를 찾고 사랑을 찾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선택에 집중하세요. 성장하기 위한 선택이 술인 경우는 드물 테니까요. 술을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입니다. 술에 의존해서 자신을 망치던 기존의 습관을 놔버리고 이제는 성장을 위해 선택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 지금까지 보신 내용들은 모두 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은 MHC가 추천하는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